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요. 그러면 결국 남는 핵심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즉 헌재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다음 주 후반은 돼야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한 차례만으로 마무리된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갑작스레 소집이 통지되고 5분 만에 마무리돼 충분히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해제 등에 관여한 정도, 잘못이 있다면 얼마나 중대한 수준인지가 파면 여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한 총리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재는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 발표는 이번 주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은 다음 주 후반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그러면 헌재 오늘 선고기일 지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헌법재판소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헌재가 한 총리 건부터 선고하고 가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당초 한 총리 선고는 윤 대통령과 같은 나라거나 윤 대통령 이후에 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예고편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국정 공백 상황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면이 될 경우 이후 60일 동안 누가 대선 등 국가 중대 사안을 관리할 거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공백을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이란 분석이고요. 윤 대통령 결론이 지연되면서 국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고 윤 대통령 사건도 곧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아직 완벽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학자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부터 하는 이유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적어도 일부는 엿볼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국회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최소 묵인 또 방조했다는 걸 주된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겹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행위가 적법했는지 판단한 걸 토대로 한 총리 역시 같은 선상에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각하를 주장하는 근거인 절차적 쟁점들에 관한 판단도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는 각종 수사 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됐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한 답을 헌재가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형법상 내란죄 철회 역시 한 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똑같이 제기됐는데요.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면 윤 대통령 재판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총리 선고 일정이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 선고도 임박했다 이런 기류는 읽히지만요. 국민들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빨리 선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헌법학자 또 법조계 인사 대부분 다음 주 후반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도 오늘 윤 대통령은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즉각 파면에 헌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기관 4곳이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5%로 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행동이 더 거칠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이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달걀과 물병을 던졌습니다. 결국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얼굴에 맞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본격적인 정치 폭력과 테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아침부터 국회 대신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갔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길 건너편에서 응원 도구를 불고 고성을 지르며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방해합니다.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됩니다. 즉시 해산 조치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농성을 벌여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반대 구호를 담은 피켓을 높이 들고 뒤에 서면서 여야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한 명은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급기야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달걀과 과일 껍질, 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찐계란인가요? 혹시?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도 헌재를 향하던 이재정 의원을 한 남성이 발로 찼다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서슴지 않게 해대는 그런 폭도들이 얼마만큼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영 간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충돌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현실화된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테러로 규정했고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정치 테러는 작은 출발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치 폭력은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큰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헌재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예고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소추된 순서를 어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매일 출퇴근 시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기로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매일 옥중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독방 108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인 시위라고 우기면서 집회가 금지된 헌재 앞으로 몰려와 급기야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자 경찰은 뒤늦게 강제 해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친 채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인 조치 정도만 취하고 있는데요.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밀어냅니다. 하겠습니다. 다 나가세요. 반말한 사람. 앞으로 나가세요. 왜 그러세요? 앞으로 나가시라고.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경찰은 달걀 투척 직후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이유로 시위대를 100m가량 떨어진 지하철 안국역까지 밀어냈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잡고 버티거나 고성을 지르고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망가져. 놓으세요. 헌법재판소 앞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100명 가까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왔지만 날아오는 달걀 하나 막지 못했고
용의자도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오가는 길목인 만큼 달걀이 아니라 돌이나 사제 폭발물이었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벽돌 안 맞은 게 다행인 줄 알아야죠. 벽돌 안 맞은 게. 여기가 어디라고. 헌법재판소 100m 안으로는 현행법상 집회를 할 수 없지만 경찰은 1인 시위와 유튜브 방송이라고 주장하며 몰려다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에도 아랑곳 않고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폭력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경찰은 뒤늦게 헌법재판소 맞은편까지 차벽을 세우고 겹겹이 울타리를 쌓는 등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선거 날까지 막는데요. 베란다 던지고 통제를 못하겠다. 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까지 다가가 소란을 피운 지지자 일부도 이동시켰지만 천막까지 세우고 농성하는 시위대에는 아직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불법 점거한 천막은 자치단체 관할이라 서울 종로구청의 행정 대집행에 따른 요청이 있어야 경찰 동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전담팀까지 꾸려 달걀 투척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경찰은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알박기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